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 김수철 대표 세무사입니다. 그동안 유튜브 촬영이 좀 소홀했는데 앞으로는 최신 국세청 트렌드에 맞게 유튜브 업로드를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지난 10월 30일에 발표한 국세청 보도자료 때문입니다. 보도자료 제목이요. 자금 조달 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 철저히 검증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제목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을 구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자금이 아파트 구입 자금에 사용이 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는 반면에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부부 간에 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탈세 자금을 활용해서 투기성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거래들에 대해서 구입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지난 2년 동안은 서울 지역 아파트, 특히 강남, 서초, 용산, 송파 등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른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요. 내년부터는 수도권 가열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가 되고요. 지역뿐만 아니라 조사 기간도 늘어나고 조사 강도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련 실태에 대한 업무 확인을 위해서 국세청은 기간제 공무원 2,000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조사 인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앞으로는 좀 더 자세히 작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올해까지는 대출을 받는다 했을 때 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리고 그 밖의 대출로 구별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사업자 대출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 등 두 가지 유형의 대출로 세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금융기관에서 빌렸는지까지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재를 해야 돼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를 만들고 대출을 받는 등 우회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업자 자금을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들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두 번째 란을 보시면 자기 자본 란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자기 자본 역시 세분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처분 대금이 들어갔고요. 가상화 매각 대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코인 매각 자금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종종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코인 매각 대금까지 자금 출처 계획서에 기재를 하시면 그 부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요. 단순히 가상화폐를 1억에 구입해서 10억에 팔았기 때문에 나는 10억에 대한 자금 출처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그 최초 투자 자금 1억은 세금을 신고한 것이냐라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코인을 어떤 자금으로 최초에 투자를 했느냐까지 따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 외에 자금 출처로는 대여금, 즉 가지급금에 대한 조사가 있고요. 또 가족 간의 금전대차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법인의 자금을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위해서 유용하는 것은 아무리 이사의 의결이나 회사와 금전대차 계약서를 정확하게 써서 내부에 미리 대비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벌가금 규정이 있고요. 상법적으로는 배임과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이, 즉 가지급금이죠, 빌려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의 가지급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형법적으로 배임 횡령에 걸려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대차 거래는 더욱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대출을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식이 부모한테 빌린 돈을 갚겠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계산식이 있는데요. 이 규정만 믿고 최소한의 이자 없이, 그리고 아무 상한 스케줄 없이 부모 자식 간의 대출이 일어난다면 국세청은 당연히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 자식 간의 대출 관계가 있다면 금전대차 계획서에 정확한 이자율을 기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 상환할지도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경험상으로는 5년 이내에 상환하겠다고 명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5년 이상의 상환 기간을 뒀을 때는 마치 갚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내로, 또 이자율도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이자율을 써서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정확한 금전대차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장기간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